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는 사실은 방송을 안 올린 이유가 뭐 방송 준비를 어저께 오전에 하긴 했는데 그냥 뭐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저께 일단 올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 상황에 뭐 큰 뭐 변수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일단 방송을 어저께 올리지 않았는데 오후로 넘어가면서 뭐 시장 상황이 좀 꺾이긴 했죠. 꺾인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더 지칠 거예요, 사람이. 왜냐면 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사람 심리를 가지고 논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장세를 보면 6월달은 이럴 만한 어떤 그 명분거리가 세력들 입장에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6월달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실업률이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반에 발표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이 발표되기 전에 코인 시장부터 해가지고 주식 시장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근데 주식 시장은 발표가 되고 나서는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뭐 반등세가 지금 현재 있고, 코인 시장은 후행해서 이제 쫓아갈 가능성이 저 이제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실업률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어저께 9시 반에 6월 4일 날 9시 반에 5.8%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미국 실업률이 여기 보시면 그래서 5.8%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직전이 6.1%였고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좋은 거거든요. 백신의 효력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지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6월 4일 날 어저께 이제 실업률이 발표됐죠.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양적 완화 그리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관한 기조에 관해서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일단 나온 얘기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CPI 미국 5월 CPI가 6월 10일 날 이것도 9시 반에 이게 나오거든요. 한국 시간으로 아마 9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미국 실업률하고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이 두 개가 합쳐져서 FOMC 회의에서 이 근거를 가지고 테이퍼링과 금리에 관해서 아마 결론을 도출을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이 CPI가 6월 10일 날 CPI가 어떻게 이제 발표가 되는지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이제 CPI가 뭐냐면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이걸 보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다. 그래서 가정이 소비하기 위해 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평균 가격을 측정한 지수다. 국가의 통계기관에서 계산한 물가지수의 일종이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률로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CPI가. 인플레이션의 지수를 기준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해 급여 봉급, 연금, 물가를 연동시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조정할 수가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구조사 등과 함께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 통계이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 6월 10일 날.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가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네. 2020년 12월 10일 날에는 0.2%, 그래서 0.4, 0.3, 0.4. 근데 요 근래 들어서는 조금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0.6%, 0.8%.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물가 지수가 또다시 이제 과격하게 올라가면 조금 우리가 6월 17일 날 연준에서 발표하는 거에 관해서 좀 부정적이게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서 똑같거나 조금 미온적으로 나오면 조금 안 좋게 조금 우리가 희망의 롤 돌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건 어저께 9시 반에 이제 그 실업률이 발표되고 나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이게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거거든요. 4시 19분에 그냥 나쁘지 않게 그냥 흘러가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뭐 직접적으로 실시된 게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극적 반전의 양상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이걸 또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토큰포스트의 블룸버그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전망,
BTC ETF 승인 확률도 높아. 네, 이게 희망회로를 어떻게 보면 호들러들한테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기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는 그래도 뭐 논리적으로 나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토큰포스에. 자, 그래서 암호화폐 ETF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미국이 적정한 규제를 적용하고 2021년에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다. 네, 저도 이 말에는 동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론 지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면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상승해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상승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기준가가 올라가니까. 자, 비트코인이 일단 선행해서 올라가 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각종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디지털 자산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1번 시나리오가 됐건 2번 시나리오가 됐건 단기적으로는 불안한 롤러코스터 장세이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제 생각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블룸버그도 뭐 비슷한 견해의 어떤 기사를 썼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자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도 상승을 유지할 거고 주가가 하락하면 결국에 세수 창출을 하기 위해서 각종 경기 부양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뭐 2030, 40까지 지금 대출 받아서 빚내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단 여기서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만약 뒤로 밀려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비투로 하신 분들이 사실 주택시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 부실채권율이 올라가면 결국에 국가한테도 결국 좋을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단기적인 위켄드, 털기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즌이 6월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좀 올려놨잖아요. 좀 상승이 주지 않을까.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도 안 했어요. 제가 제 친구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이번 달은 그냥 저도 이제 홀딩하고 있지만 기대도 안 한다라고 전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아.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의 한 장면하고 똑같아요. 올라갈 듯 하다가 또다시 떨어져가지고 제자리로 왔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럼 사람이 이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면 여기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다가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밑꼬리가 밑에 이제 피레침이 말릴 정도까지 어떤 그 장세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이탈해버리겠죠. 예, 위켄드 털기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제 터키시 아이스크림 파는 아저씨가 여기 그 구매자한테 줄 듯 말 듯 하다가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을 똑같이 전 얘기한다고 얼마나 약 오르겠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 굳이 이 사람이 약 올라서 이 아이스크림을 집을까요? 그러니까 기다릴까요? 인내 못하는 사람은 결국엔 그냥 딴 가게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아이스크림 안 사겠죠.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백신 접종률에 관해서 좀 이것도 많이 예의주시해서 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접종률 집단 면역 구성이 언제까지 얼마만큼 올라가나에 따라서 미국의 재정 부양책,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재정 부양책하고도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최소 단위가 70% 이상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3개의 국가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70%를 찍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높아요. 63%, 캐나다가 60%, 그리고 영국이 60%. 조금만 더 올라가면 70%를 찍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지금 14%잖아요. 집단 면역까지 가려면 70%죠. 자,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한 번 이상 자,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 자, 여기 나와 있죠. 요거를 보시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6월 3일 날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전문가들 조언이에요. 이거는 집단 면역 조기 달성할 수도. 자, 근데 백신 수급이나 실내 변이가 변수다. 그래서 백신 효과로 요양시설 집단 감염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7월달하고 8월달 모더나 빨리 공급되면 9월에 집단 면역도 가능. 부스터샷 필요할지도. 고령층 접종률, 이상 반응, 대응력 높여야 주문도. 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집단 면역이 생기든 아니면 집단 면역이 안 생겨서 코로나가 또다시 퍼지든 어차피 재정 부양책을 해서 부스터업을 경제를 시켜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정 부양책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어차피 실시를 해야 돼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만약에 여기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친다고 쳐더라도 재정 부양책이 없으면 돈을 다시 안 풀면 여기서 다시 급진적으로 경기 확장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금방 넘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직장을 다시 그렇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비대면 언택트 어떤 그런 기술적인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깔려 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저는 이게 금방 되돌아간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코로나 이전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라는 생각을 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7월달, 8월달까지 집단 면역 구성이 70% 이상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든 뭔가 일이 터져서 몇 년 내에 그게 뭐 몇 년 내가 될 수도 있고 1년 내가 될 수도 있고 더 강력한 코로나가 와서 저는 팬데믹이 조금 더 강력한 게 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러거나 어떤 뭐 팬데믹이 오건 코로나가 다시 쏙 들어가건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이런 인프라가 지구 전체에 깔리기 시작하면 이것과 상관없이 어차피 일자리 잃는 사람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자동차, 화석연료 쓰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의 보급률이 올라가. 그러면 주유소 인프라, 주유소 산업은 유류 산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자영업 시장. 자, 어떻게 될까요? 외식업,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시켜먹는데 또 시켜먹고, 오프라인에서 아무리 많이 다닌다고 해도 어차피 되는 집만 돼요.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자, 4차 산업혁명이 지금보다 더 급진적으로 인프라가 확장되면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냥 결론을 이렇게 져버렸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자, 3분기다. 3분기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3분기가 7, 8, 9월 달이에요. 10월 달은 좀 재미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7, 8, 9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보세요. 카르다노도 마찬가지야. 에이다는 제가 안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그냥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좀 약간 따로 찾아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안 드리는 거지. 이 코인이 폭락했을 때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카르다노도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 저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에 전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3분기가 중요하냐면 알트코인 중에 조금 중요한 몇몇 개 코인들이 있어요. 대형 프로젝트들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카르다노가 가장 크고 리플도 이제 중요하지만 리플은 아마 6월달 뭐 중순이나 하반기나 7월달 초가 아마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100원, 200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거를 설명하기에 그거를 뭐 논증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 할 뭐 이슈거리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3분기에 카르다노도 알론조 메인넷 스마트 컨트랙 출시한다. 네오도 마찬가지로 3.0 출시가 3분기 내다. 그리고 호라이젠이란 코인 있죠. 젠도 메인넷이 런칭되는 게 이것도 3분기예요. 이게 다 몰려있어요. 이거는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3분기를 제가 중요시하는지 그리고 좀 차티스 분들이 3분기에 관해서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해서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6월달은 제가 보기엔 아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켄드라고 하죠. 약한 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보통 스트롱핸드의 반대. 그러니까 뭐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그냥 낱말 듣고 코인 사셨던 분들, 분석 없으신 분들. 자,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번 한 달만 계속 지속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연출이 된다면 이분들 털기에 딱이에요. 6월달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번 달은 그냥 설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는 기대도 안 해요. 기대도 안 하고
어쨌건 제가 이제 집중해서 현금화를 많이 하려는 시즌은 딱 요때입니다. 자, 3분기. 자, 오늘 이것으로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뭐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다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